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기능의학적인 여러가지 검사법에 대해서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검사가 있는지 한 번씩 넘어가면은 마이 라이프 스타일 닥터라고 해서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쌤이 이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나봐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집어넣으면은 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 그 분석하는 내용들이 우리 몸의 영양 밸런스가 맞는지, 또는 어떤 위장관 계통에 어떤 언밸런스가 있는지, 또는 염증 반응이 있는지, 또는 뭐 항산화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의 해독에 문제가 있는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심혈관계 질환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별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레포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어떤 분석하는 게 좀 한계가 있겠죠. 혈액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검사 같아요.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위산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했을 때 위산 저하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가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지, 위장의 기능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얘를 기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 중에서는 제일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오시면 MGS 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금속 미네랄 검사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모발을 잘라서 하는 것과 혈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중금속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검사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할 수 있는 검사, 활성산소하고 항산화력 검사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우리 몸에 항산화력,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프화해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관 내에 면역 교란을 유발하는, 특히 장누수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 물질이 있는데, 그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음식 항원 알레르기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급성기 면역, 두드러기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 때문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급성기 면역을 보는 거고요. 여기는 지연형 면역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레르기 검사라는 거는 뭐 실제 두드러기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는 뭐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일 기본이 되는 진짜 알레르기가 맞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가려워서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알러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본으로는 하긴 하지만 알러지가 없이도 여러 가지 다른 면역 반응 때문에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기능의학자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오메가3 체내 지방산 분석 검사라는 건데,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검사예요.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냐면은, 제가 출력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잘 보시면은 위쪽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6 지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있고요. 그 외에도 아라키노닉 액시드하고, 즉 이게 오메가3하고 6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EPA와 아라키노닉 액시드의 비율이 또 어떤지, 또는 포화지방산이 얼마나 있고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내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산의 분포를 알려주는 좋은 검사예요. 하게 되면은 레포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지방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보충해 줘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쭉 집어 가지고서 어떤 음식이 본인한테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면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지방산의 불균형 때문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들한테 NK세포 검사가 있는데요. NK세포 면역 활성도 면역력 검사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몸에 있는 NK세포의 어떤 활성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암 환자들한테는 보험이 되는데 모든 암 환자한테 되는 건 아니고요. 여자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그 다음에 위장암, 대장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알기로는 NK세포가 보험이 되고, 나머지 암 환자들은 비급여로 해서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학적인 검사 중에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유기화학 용매에 대해서 내 몸에 얼마만큼 폭로되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아토피나 알러지 반응들 검사를 해서는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면역 교란이 심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검사해 보면은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폭로된 여러 가지 유기화학 용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만큼 많이 폭로돼서 이 몸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흔하진 않고 저도 아직까지는 이걸 루틴하게 써본 적은 없는데요. 발달장애하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알러지가 아니면서도 히스타민 인톨러런스, 즉 히스타민 불내성이 생기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알러지와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맞는지를 보는 검사인데다가 장누수의 원인인 조눌린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누수가 정말 심하신 분들이 실제 조눌린 높이 측정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눌린이 높다는 것은 확실하게 장누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장누수를 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히스타민이 많을 때는 히스타민이 좀 많은 음식들을 좀 줄일 수 있겠고, 그리고 DAO가 만약에 부족하다 할 때는 DAO를 바깥에서 넣어주면은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 알러지가 아니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관 내에 장누수를 유발하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LPS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장관 내 염증 반응을 이제 대표하는 수치들이에요. 이게 높다는 얘기는 장관 내 염증이 심하고 장누수가 심하다는 걸 대표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 장누수 치료하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공장으로 따지면요, 공장이 제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따지면은 뭐 문짝을 달고 유리를 달고 타이어를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한 상태에서 나올 건데, 조립 공정 중에서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다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대사물 자체가 자꾸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 쌓인 게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 대사물을 보는 검사 중에서는 이 유기산 검사가 되게 좋은 정보를 줍니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건강 지표로서 지방대사의 이상이라든지 에너지 생성 능력이라든지 메틸화 조효소 지표라든지 산화 손상과 항산화 지표라든지 세균 대사물 또는 탄수화물 대사, 그다음에 곰팡이 대사, 탄수화물 대사, 비타민 B군 복합체 지표, 신경전달 물질 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학병원에서 연구되면서 지금 자꾸 이제 질을 해서 이게 인정 비급여로 좀 바뀌어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올해 내에는 얘가 인정 비급여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좋은 거는 일단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실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사는 실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 부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NA 메틸화 암 검사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정확도가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검사를 통해서 암 환자를 진단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대구에 있을 때였을 건데, 내과에서 3개월 전에 갑상선 초음파를 하시고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으셨고 저한테 와서 암 검사를 하셨어요. 이거를 했더니 실제 갑상선에 암이 진행되는 게 보인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한번 봤더니 정말로 작은 5mm 정도가 이상 소견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5mm면 정말 작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갑상선만 하는 전문 병원에 보냈더니 조직 검사 후에 암이 진단이 돼서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3개월 전에는 이상이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야지 겨우 보일까 말까 한 5m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다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이 진행되는 걸 찾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원리 자체는 이렇게 DNA가 변화된 암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변화와 함께 암이 진행되는 어떤 그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메티라 변화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디텍션 해가지고 초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데는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루틴하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메티라되고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저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내시경 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변화들은 얘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애용하는 편이에요. 이거 말고도 소변을 통해서 우리 요오드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있는지를 보는 요오드 부하 검사 있죠. 24시간 요오드 부하 검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기능의학적인 검사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검사들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전문가 상의 후에 전문가가 판단할 때 이 환자한테는 이러이러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검사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각각의 검사 항목들이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이긴 하는데 그걸 자주 할 게 아니고 암 검사야 해마다 변하는 거니까 자주 하더라도 웬만한 검사들은 자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되는 검사들도 있고요.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팔로업 해야 되는 검사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진단해 놓고 막 이상한 영양제 자꾸 줘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의학적인 검사는 전문가 상의 후에 잘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